캐니 뎁스 헤드 컨트롤 넷 기능 알려준다더니 어디 도망간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에 컨트롤렛 이 기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오픈포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캐니, 뎁스, 헤드 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사실 하나하나 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루려면 아마 한 달도 모자랄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그리고 다 세세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툴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림을 통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로컬 설치된 프로그램 말고 이 원클릭 콜앱으로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울러 제 채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나믹 프롬프트 확장 프로그램하고 컨트롤렛하고 충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설치가 안 되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설치를 하지 말아야 이제 컨트롤렛 기능이 익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또 로컬 설치하고 이 콜앱 사용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컨트롤렛 기능은 PC 로컬 설치된 프로그램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햄믹스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줄바꿈을 통해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프롬프트인데요. 나머지는 선택 안 하고 일단 컨트롤렛 사용 없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얼굴이 좀 이상하죠. 네, 이럴 때 단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얼굴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 얼굴 보정을 통해서 얼굴이 더 예쁘게 나왔죠. 네. 여기서 좀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보정 요걸 눌러주면 되겠죠. 모델마다 다 적합한 제 업스케일러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실사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디노이징 강도는 한 0.4 정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비율을 일단 먼저 세로가 긴 사진을 뽑으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해 놓고 뽑아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세팅으로 여러 장을 계속 가차로 뽑고 싶다 할 때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은 Generate Forever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 누르게 되면은 누르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하시거나 하는 중에 그림이 자동으로 여러 개 계속 생성이 될 겁니다. 멈추고 싶을 때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네, 이제 새로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쵸?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 줄을 나눈 이유는요, 앞에 여기 화질에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을 했고, 여기는 주제에 대한 그런 묘사 부분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뒤에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라이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둘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인물에 대한 자세라든지 의상 등등을 바꾸려면 여기만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본인만의 표시 영역을 만들어 준다면은 나중에 프롬프트 수정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컨트롤렛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번 것하고 다시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픈포즈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따라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프리뷰 어노테이터 리절트가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이 뼈대를 아마 분석을 해줄 겁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이런 뼈대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모델의 포즈를 바꿀 건데요. 여기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중치가 있죠. 이 포즈를 좀 더 나는 주목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수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2까지. 보통은 1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 스타트하고 가이던스 엔드는 이 컨트롤렛 모델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정도를 조종하는 수치로서 가중치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밀하게 조정을 할 때 스스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캔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대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에서 어떤 고정된 포즈가 있는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물에 대한 거는 뭐 그대로 놔둬도 되고 특정한 포즈를 정한 건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제 Looking at Viewer라는 이런 멘트를 생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 프롬프트하고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포즈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즈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전신이 참 잘 나왔죠? 네, 잘 나왔고요. 다만 근데 네, 이 가이드 모델의 방향하고 실제 나온 모델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 부분을 바깥쪽 다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 거겠죠. 이게 보통 3D를 2D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처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포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픈 포즈만으로도 이렇게 포즈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려운 게 있죠. 자, 이제 요가 포즈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걸 감추기 위해서는 아까 맨 아래 내려와 가지고 하이드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럼 없어졌고요. 네, 요 이미지도 다시 삭제를 해주고 다른 거를 탑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가 포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가 포즈 이렇게 복잡하죠? 네,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요, 해상도가 좋은 걸 가져올수록 더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해상도가 낮으면 AI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그냥 갈 거고요. 이네이블 체크돼 있죠? 요거 역시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 정보가 사실 부족해서 어떻게 그려줄지는 모르겠네요. 자, 대신 여기서 하나를 더 해줘야 되겠죠? 네, 옷 입고 있는 거는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요가 포즈나 요가 옷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요 문구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런 자세는 사실 프롬프트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S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포즈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면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나왔는데 이미지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네, 비율이 달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컨트롤 사용할 때 좀 실패하는 경우가 이미지 비율을 조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서 가로가 더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왔네요. 자, 어느 정도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럴 때는 이 가중치를 올려도 좀 가능성 좋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단순한 2D 오픈 포즈만으로는 정확한 이미지를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정으로 설명드리고자 한 캐니와 뎁스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 오픈 포즈 모델만 삽입할 수밖에 없었죠.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러면 추가적인 모델 삽입을 위해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은 SD 폴더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 있죠. 익스텐션에서 들어가서 우리 컨트롤에 요걸 깔았기 때문에 이 폴더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 폴더에 들어가서 모델스에 한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모델을 넣을 건데요. 아까 나오지 않았던 캔이라든지 뭐 뎁스 등등 이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일단 용량이 작은 걸 넣어야 되겠죠. 여기 구글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할 것만 넣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요 세 가지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드라이브엔 다 옮겨졌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3개 모델 다 들어와 있죠? 네,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요거 이제 콜앱은 컨트롤 넷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세팅에 들어가서 컨트롤 넷 부분 있죠? 여기서 하나 있는 거를 4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 정도 만들고 요걸 5개라고 했는데 그냥 고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UI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걸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맨 아래에 또 한번 두 번째 링크가 뜨게 됩니다. 두 번째 링크 눌러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신 근데 많이 사라졌네요. 이거 미리 할 걸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지난번에 했던 게 살아나겠죠? 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했던 조건들이 그대로 살아나왔기 때문에 크게 바꿀 건 없을 거고요. 다만 컨트롤 넷은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이미지를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아까 요가 포즈 있죠? 요거 그대로 그냥 할게요.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니를 한번 눌러줍니다. 캐니 한번 눌러주고요. 자, 모델 요거는 동일하게 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캐니 로우 스트레시홀드하고 하이 스트레시홀드는 요거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뷰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외곽선을 만들어 줍니다. 뭐 캔이라는 것이 영리한 이런 뜻이긴 한데 영리하게 어떤 외곽선을 따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은 좀 더 자글자글한 이미지가 생길 겁니다. 한 번 더 프리뷰를 하게 되면 외곽선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외곽선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형체들의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색깔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하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팅됐던 100하고 200이 있었죠?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이미지 만드는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캐니만 가지고 이 이미지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네이블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컨트롤에 4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꿀 거는 없겠죠?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보면은 좀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지만 어느 정도 형태는 그대로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해요. 이제 이거 할수록 점점 기괴한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런 캐니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부가 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완을 좀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멀티 컨트롤렛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어떤 보조 장치를 더 보완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뎁스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뎁스 레얼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감을 좀 더 개선된 상태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프리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옵션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 아까 설명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더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념을 잘 모르면은 프리뷰를 통해서 어떤 건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안 넣었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도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뎁스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체에 대한 어떤 깊이감,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를 더 보완해서 같이 한번 이미지 생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치를 이 상태에서 낮추게 되면은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에 각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조금 이제 명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높이게 되면 조금 에러가 생기네요. 조금 적당한 수치로 바꿨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계선이 딱 떨어지긴 하는데 어떤 배경선까지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보통은 아까 384 수치였죠. 이 기본 세팅 값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를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뭐 바뀐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조금만 더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아까 여기서 뎁스 말고 뎁스 레얼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결과가 어떨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기능은요, 이미지의 앞부분 또 이미지의 배경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치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 요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모델 해석을 이렇게 이제 해줬네요. 아까보다는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보면은 좀 더 깊이감의 정도가 좀 다르죠. 여기가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점점 옅어지고 그런 명암의 구분선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이미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좀 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니까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는 여기 들어가서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폴더 내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생성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방금 했던 게 지금 막 뜨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네,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발의 형태가 좀 완성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 가지고는 정확한 모델의 구현이 힘들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계속 해보죠.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이제는 여기 포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90% 이상? 네, 그 정도는 이제 구현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수치 조정을 조금씩만 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제 50 정도로 좀 더 샘플링 스텝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트레시홀딩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낮춰주고 코사인 업 해주고 여기는 해프 코사인 다운 해주고 10 정도를 놓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조정해 가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변경된 조건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보면은 아까 이게 기존 이미지고 새로 생성된 이미지가 떴죠.
좀 많이 달라졌죠. 수치를 바꾸니까. 옷은 기존이 나은데 아무래도 자유도를 좀 주다 보니까 자, 손 모양하고 일그러진 발 모양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뭐 의상이 좀 요렇게 변경이 됐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발 모양은 여전히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10일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CFG 지수를요.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미지 구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좀 전에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 모양도 좀 바뀌었고요. 발이 이제 땅에 박혔네요. 네. 정말 다양하게 의상도 바뀌고 정신이 없네요. 그죠? 제가 좀 더 원하는 이미지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디텍션 기능을 좀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얼굴 같은 경우는 뭐 괜찮기 때문에 안 하고 이 person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도 쓰고 수치도 바꾸고 할 거니까요. 네, 두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얼굴 기능을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얼굴이 정말 이상해졌네요. 요거는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기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기로 하고요. 좀 샘플링 스텝 수를 80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컨트롤에 사용할 때는 이 샘플링 스텝을 높일수록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100%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한번 하고 다음에 헤드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또 새로 나왔고요. 보면은 계속 이 발이 땅에 박혀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AI가 전에 그렸던 부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학습한 이후에 다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시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싶으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 찍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은 아마 2시간,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생략을 하고요. 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손 같은 부분은 따로 인페인트 기능을 활용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발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지루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같이 이 기능을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헤드 선택하고 헤드 선택해야겠죠. 헤드 기능이 어떤 건가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미지를 안 넣었네요. 여기서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헤드에 대한 프리뷰 해석을 해줬습니다. 보면은 외곽선이 상당히 굵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선을 따라서 좀 더 명확한 피사체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헤드 자체에도 사실 발이 이제 박힌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미지는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정보들, 세 개의 정보들이 모두 합쳐져서 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비중 중에서 어떤 하나를 좀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수치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걸로 마지막으로 해보고요. 네, 오래 걸려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헤드 기능 추가해서 했을 경우에 좀 더 명확한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가 돼버렸네. 아무튼 네, 이게 지금 늘러붙었고 좀 더 이미지가 개선된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좀 더 이미지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하고 발은 역시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추가를 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아까 그 요가 포즈에 대한 영어 설명이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프롬프트를 더 보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 들어가서 아까 그 이미지가 있죠? 이걸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여기 이제 뒷단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이 이미지 프롬프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 좀 더 명확한 포즈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설명을 보충하고요. 네, 어떠신가요? 컨트롤 넷에 오픈 포즈 말고 캐니, 뎁스, 헤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명확한 포즈 구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죠. 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좋은 그림을 완성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캔이와 헤드로 이용한 또 다른 활용 방법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